이번 주제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입니다. 먼저 추상 클래스부터 알아볼게요. 추상 클래스란 추상 멤버를 갖는 클래스를 말하는데요. 추상 멤버라는 거는요. 프로퍼티는 타입은 선언했지만 초기화하지 않았어요. 메소드는 형식 인자나 반환 타입은 선언했지만 본문은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상 멤버라고 하고요. 추상 클래스는 클래스 키워드 앞에 abstract 키워드를 추가를 해야 되고요. 추상 멤버 역시 키워드 abstract를 추가해야 합니다. 이 추상 클래스는 상속을 통해서 하위 클래스에서 이 추상 멤버들을 오버라이드해서 구현해야 됩니다. 추상 멤버가 있기 때문에 이 추상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다른 클래스의 상위 클래스 역할만 담당합니다. 추상 클래스도 생성자가 있어요. 다만 하이 클래스 생성자에서 위모출 형태로만 추상 클래스 생성자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추상 클래스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폴리곤, 다각형 클래스가 있고요. 삼각형 클래스, 사각형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이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은 3개고 사각형은 4개죠. 그러니까 이 폴리곤 클래스에서 이 사이즈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직접 초기화할 수가 없죠. 그랬을 때 우리가 추상 멤버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상 멤버를 갖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로 선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폴리곤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되겠고요. 자, 이때 우리 오버라이드를 통해서 이 사이즈의 초기값을 3, 삼각형은 변의 개수가 3개죠. 사각형도 역시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 클래스의 특성에 맞게 프로퍼티 값을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추상 클래스 자체는 우리가 인스턴스를 직접 생성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이 하이 클래스들은 생성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구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렉탱글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각각 생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추상 클래스도 생성자를 가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프로퍼티, 스트링이라고 하는 프로퍼티를 주생성자를 통해서 정의를 해보게 되면, 자, 그렇다면 이 추상 클래스의 생성자를 위모출 방식으로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앞에서 클래스 상속에서 몇 차례 설명했었죠?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name이라고 하는 프로퍼티에 대한 초기화 책임은 상위 클래스에서 책임진다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각각 삼각형, 사각형 이와 같이 초기값을 할당하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추상 클래스의 비추상 멤버, 추상 멤버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 비추상 멤버, 즉 완벽하게 구현된 메소드를 추가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try info 이렇게 멤버 구현된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죠.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상위 클래스의 멤버들을 하이 클래스에서 액세스할 수 있잖아요. 실행 결과는 삼각형의 경우에는 변의 수가 3개고 사각형은 변의 수가 4개 이와 같이 출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한 것처럼 이와 같이 클래스 클래스 선언할 때 이와 같은 위임 생성 호출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고요.
보조 생성자를 사용해서도 구현할 수 있지만 그런 방법은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연습 삼아 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리 컨스트럭터 선언하면 되겠고요. 이 위에 선언한 것과 비슷하게 선언하면 되겠습니다. 클래스 바디 안에서는 우리 직접 클래스 이름을 넣을 수는 없으니까 이와 같이 쓰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없애야 되죠. 네, 없애고, 네, 여기도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교해 보시면, 어, abstract라고 하는 거는 추상 클래스인데 생성자를 호출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얘가 인터페이스인지 여러분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 생성자를 사용하는 방법보다는 주 생성자의 생성자 위임 방식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클래스를 상속받았다. 그런 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는 추상 멤버 중에 추상 프로퍼티 예를 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추상 멤버 중에 추상 메소드에 대한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하이 클래스 어노니머스라는 클래스를 만들고요. 네, f라고 하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아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bar라고 하는 메소드를 구현할 텐데요. 우리 alt insert 키를 눌러갖고 네, 우리 implement 메소드 그러면 bar라고 하는 메소드가 나타나죠. 네, 그래서 우리 print line 네, bar라고 하는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했습니다라고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추상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만들 수는 없지만, 네, 이 하위 클래스를 사용해서 네,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고요. 네, 뭐라고 할까요?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부.bar라고 하는 메소드 우리가 구현했던 네, 이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 살펴보고 갈게요. 지금 이 어노니머스라고 하는 클래스가 한 번만 사용한다면 굳이 이렇게 클래스 이름까지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네, 오브젝트 식을 사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브젝트 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오브젝트란 키워드를 할당문의 오른쪽에 사용할 때 이 오브젝트를 식으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는 f라고 하는 클래스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당연하겠지만 네, 추상 메소드 이렇게 구현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회용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굳이 클래스 이름까지 지정하지 않은 무명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이와 같은 오브젝트 식을 사용하는데 이런 방법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어노니머스로 했을 때 이 f의 타입은 어노니머스 타입이거든요. 네. 이 어노니머스 타입인데 추상 클래스의 타입을 선언해도 상관없을까요? 네,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 추상 클래스에서 또 독자적인 프로퍼티를 선언할 수가 있고 이 어노니머스 클래스에서도 독자적인 어떤 멤버들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 프로퍼티에 대한 접근 권한이 달라지겠죠. 지금 f로 하게 되면 네, 프린트 라인 y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 y는 액세스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노니머스 클래스에서 정의한 프로퍼티니까. 그래서 네, 디폴트 어노니머스를 하게 되면 이 바뿐만 아니고 y 물론 x에 대해서도 네,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상 클래스도 타입을 갖고 이 하이 클래스도 타입을 갖는데요. 네. 하이 클래스가 액세스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인터페이스고요. 이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는 닮은 듯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려면 키워드 인터페이스로 시작하는 거고요. 클래스란 용어랑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인터페이스와 추상 클래스가 같은 점은 자신의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없고요. 추상, 비추상 멤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클래스처럼 타입입니다. 자, 인터페이스가 추상 클래스랑 다른 점은 인터페이스는 아예 생성자가 없어요. 프로퍼티 초기화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인터페이스의 모든 멤버는 기본이 디폴트가 추상 멤버예요. 그래서 abstract 클래스처럼 추상 멤버일 때 키워드 abstract를 붙이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요. 인터페이스는 일반적으로 추상 메소드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추상 메소드를 상속을 통해서 하이 클래스에서 자유롭게 구현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 상속을 우리가 구현 상속이라고 하고요. 또 하나 특징은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상속은 하나만 받을 수 있잖아요. 추상 클래스도 하나의 클래스만 상속받을 수 있지만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인터페이스를 선언했죠. 클래스란 키워드 사용하지 않는 거고요. 키워드 인터페이스만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쇼오프는 비추상 멤버죠. 완벽하게 구현했지만 이 클릭이란 메소드는 구현하지 않았죠. 네, 구현하지 않았다는 거는 이렇게만 붙여도 구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함수의 시그니처만 갖고 있고 함수 바디가 없는 거를 우리가 미구현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럴 때 추상 클래스처럼 앞에 키워드 abstract를 붙일 수는 있겠지만 네,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에서는 따로 이와 같이 미구현한 것들은 우리가 abstract라고 선언하지 않아도 추상 멤버로 인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이 인터페이스도 자체적으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속을 통해서만 하이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은 하이 클래스에서만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상속을 할 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껏 클래스 상속일 때는 이름 뒤에 괄호를 사용했죠. 생성자를 호출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인터페이스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괄호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거 alt insert를 사용해서 네, implement 메소드를 통해 클릭. 네. 여기 print line. 네. I'm clicked라고 할까요? 네. 그러면 자, 우리 abstract 메소드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요. 네, 우리 버튼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생성할 수가 있고요. 자, B라고 하는 거의 타입은 버튼이지만 클리커블도 네, 인터페이스 타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현했던 쇼오프라든지 쇼오프 자체는 이미 구현되어 있는 거고요. 네, 우리 클릭이라고 하는 함수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네, 이 하위 클래스 타입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우리 인터페이스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는 인터페이스에서도 추상 멤버와 비추상 멤버를 가질 수가 있지만 추상 멤버에는 키워드 abstract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과 인터페이스 상속을 받을 때는 생성자가 없기 때문에 괄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터페이스 상속과 같은 재밌는 예제를 하나 볼게요. 지금 인터페이스 바가 있고요. 이 바를 상속받은 클래스에서 네, 이 추상 메소드 for를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클래스 A 자체를 또 키워드 오픈을 붙였기 때문에 상속을 허용하겠다는 거죠.
그 A라고 하는 클래스를 상속받은 B라고 하는 클래스가 정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B라고 하는 거는요, 자신이 상속받은 상위 클래스가 됐던 뭐 인터페이스가 됐던 호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B.Foo라고 하는 거는 네, 지금 클래스 A에서 정의한 foo라고 하는 거, 이 메소드로 호출할 수 있고요. 더 재밌는 사실은 부모 클래스인 A 클래스에서 추상 메소드를 구현했지만 이 B 클래스에서도 다시 오버라이딩해서 자기 목적에 맞게 이 foo 메소드를 오버라이딩해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B.Foo를 호출하게 되면 자기 자신이 구현했던 B.Foo를 호출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는 다중상속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 클릭커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포커서블이라는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포커서블 인터페이스는 두 개의 멤버 모두 구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페이스라고 선언했죠. 클릭커블은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추상 멤버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클릭커블과 포커서블 두 개의 인터페이스에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메소드가 있죠. showOff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주목해서 우리 다중상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커블이란 인터페이스, 다중상속을 받을 때는 콤마를 사용해서 구분하면 되겠고요. 포커서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처음 필히 구현해야 되는 거는 이 클릭이라고 하는 메소드겠죠. 그래서 Alt Insert 키를 누르고 Implement 메소드에서 우리 클릭이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구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I was clicked라고 이렇게 구현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계속 에러가 표시가 나왔죠. Class button must override show off because it inherits multiple interface method. show off가 지금 두 개 동시에 상속받는데 이름 충돌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어느 show off를 부를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우리 override에서 show off를 구현할 때 지금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 슈퍼가 클릭커블의 쇼오프인지 포커서블의 쇼오프인지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나타난 것처럼 각괄호를 사용해서 클릭커블의 쇼오프를 호출해줘. 또는 마찬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번에는 포커서블의 쇼오프를 호출해줘. 이런 식으로 이 각괄호를 사용해서 어느 인터페이스의 메소드를 호출할 건지를 구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가 다중상속이 가능하지만 이때 유의할 거는 혹시라도 중복된 메소드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은 각괄호를 사용해서 구분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터페이스에서 마지막으로 알아볼 거는요. 클래스 위임입니다. 이러한 위임을 통해서 상속 없이 클래스끼리 연결하거나 클래스 기능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자, 이거 보십시오. getFocus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이 getFocus를 위젯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상속받아서 이 추상 메소드를 구현을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 클래스 버튼도 역시 getFocus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요. 그렇다면 이 버튼도 이 포커서블이라는 추상 메소드를 구현해 줘야 되는데요. 이때 클래스 위임을 사용하는 겁니다. by라고 하는 게 위임을 할 때 사용하는 거죠. 그럼 위임 객체를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때 위젯, new 버튼이라고 property 이름을 줄까요? 이와 같은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그냥 단순하게 인터페이스 상속을 받으면 우리가 이 추상 메소드를 따로 또 구현해야 되는데 이미 이 위젯이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구현했기 때문에 그 객체에서 구현한 내용을 내가 사용하겠다. 즉 상속을 통해서 두 개의 클래스끼리 관계가 맺어지는 게 아니고요.
네, 이와 같은 클래스 위임을 통해서도 연결되고 이 인터페이스 상속을 받는 관계를 사용해서도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하겠지만 이 버튼 객체를 생성해서 우리가 이 버튼 객체의 get 포커서블이군요. 네. 버튼이죠. 네, 버튼 점 포커스볼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